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학년 7반부터 8, 9, 10반까지는 선생님을 잘 알죠. 하지만 1학년 1반부터 2, 3, 4, 5, 6반 학생들은 선생님을 아마 처음 봤을 것 같은데요. 2학기 때는 좀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에 들어가는 통합사회 선생님들 좀 변화가 있을 거고, 오늘 그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이 심각한 상황이 종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 보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좋아요. 그런 얘기는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지금 2학기입니다. 2학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라는 학문 분야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은 간략한 역사라든가 자본주의 역사,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1학기 말에 다들 정리가 되었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시장 실패의 어떤 다양한 원인들, 오늘 어떤 불완전 경쟁 시장이랑 공공재의 부족이라는 상황만 제시하고, 다음 시간에 외부 효과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얘기한 후에 세 번째 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읽을 거리들,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수업을 3차 시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들마다 어떤 교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학 처음 들어가면서 우리 배웠던 아담 스미스의 어떤 분업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다양한 의견으로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학습지, 학습 유인물 잘 확보를 했을 거라고 보고, 오늘은 그것은 크게 보진 않을 거고, 교과서 그리고 판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7반부터 10반까지는 잘 알겠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이 내용을 선생님이 판서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필기하고 듣는 그 이중의 작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공부라는 게 그래요. 연습장이라든가 기타 자유로운 이면지 등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자유롭게 끄적여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나중에 학습 유인물이라든가 교과서의 적당한 공간에 잘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 스스로 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학기 1차시로서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한계, 즉 시장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학기의 마지막 시간에 기회비용이라는 아주 어려운 개념 배웠고, 매몰비용이라는 말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합리적 선택 관련해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 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 수요를 하겠다는 사람들이랑 공급을 하겠다는 사람의 생각들은 서로 다른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서로 상반되는 생각들이 합치가 되는 공간, 즉 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장이라는 곳이 자연스럽게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반된 생각이 일치돼가지고 잘 굴러가면 좋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잘 굴러가게 되면은 반드시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든가 하는 등의 어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원이라는 게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배분될 수도 있는 상황이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1번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 그리고 2번 공공재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학습 과제를 먼저 제시를 할 건데, 자, 이따가 공공재와 관련된 수업 내용을 통해서 공유재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각종 사이트라든가 통해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해가지고 공유지의 비극은 요러요러한 것입니다 라고 좀 자유롭고 어떤 형식에 맞추지 않고 좀 짤막하게 과제 제출방에, 각 반의 과제 제출방에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했듯이 다음 수업은 시장 실패의 원인 두 번째로서, 이것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외부 효과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스크가 자꾸 흐트러지던가 해가지고 좀 눈에 거슬려요. 자,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대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각 대안들이 가지고 있는 편익이라는 것이랑 그리고 비용 등을 고려하여서, 즉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고려해 가지고 바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택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 같은 말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무슨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한다는 말은 다른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이죠. 그 포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이 선택한 가치랑, 어떤 것을 선택한 가치랑 포기한 것의 가치, 포기한 것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거, 기회비용의 가치, 이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선택한 가치가 큰 게 좋을까요? 기회비용의 가치가 큰 게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선택한 가치의 큰 게, 이것이 큰 것이 우리는 요거를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선택한 가치랑 기회비용의 가치가 비교했을 때 기회비용의 가치가 더 크다면은 요거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정말 진지하고 합리적이고 어떤 숙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효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우리 사회라는 것은 한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즉 효율적이지 않을까. 자, 효율적이라는 말, 합리적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개인의 어떤 행위는, 그 선택을 하는 행위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합리적인, 효율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바로 시장의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다소 좀 철학적이고 난감한 어떤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용돈을 받든가 나중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러한 소득이나 용돈을 저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막 쌓아 제끼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치? 물론 적당하게 사용도 하고 적당하게 저축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뭔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미래의 소비로 연결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축이라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저축만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바로 구성의 오류 중에 하나인 절약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만 하게 된다면, 그쵸? 일단은 회사 차원에서는 물건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게 될 거고, 자,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는 말은 물건을 더 이상 생산할 유인이 없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차원에서는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어떤 누군가를 고용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고용을 당하지 못한다면 소득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나중에는 결국 저축도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 즉, 개인의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경제학의 기본적인 전제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반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 그럼으로써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황을 시장의 실패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시장의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불완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불완전 경쟁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언어 그대로 보자고요.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말이 있겠지. 이 반대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완전 경쟁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적었듯이 동질의 상품을 다수의 생산자가 생산하거나 공급을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소비자가 수요를 하는, 그래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으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종국에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학 이론에서 통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이상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어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생산자랑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한다든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그 사업에 진입을 하든가 퇴거를 할 때 어떤 진입 장벽이 없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이 제품에 있어서 상품에 있어서의 동질성을 완전히 똑같다는 그 가정을 전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보라는 게 완전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시고, 아무튼지 간에 동질한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을 수요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제품을 공급하거나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져 가지고 자원 자체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황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이 제품 자체가 서로 다른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공급자가 하나 혹은 소수만 있어 가지고 보이는 속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 자, 공급자가 하나만 있는 우리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하나가 아니고 소수로 있는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점시장, 과점시장 합쳐서 독과점시장을 불안정 경쟁시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한 명 혹은 소수의 시장,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모든 기업의 목적인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나는 거래량, 즉 공급량,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을까요? 줄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줄이는 게 좋겠죠. 공급량을 줄여야지 이것이 희소성이 생겨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잘 따라오고 있나요? 좀 경제학에서는 어떤 화살표의 관계, 어떤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어떤 독점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장 혹은 사업체라면은 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게 된다면은 물론 좋겠지만 욕심이 생길 거예요. 이게 만드는 일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의도를 가지고 줄여버리는 거야. 조금만 만들어야지, 조금만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시장에 풀어야지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물건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이것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생산량을 여기서처럼 줄여가지고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자원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우리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완전 경쟁이 좋다, 불완전 경쟁이 좋다,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시장의 어떤 구분을 했을 때에 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점, 그리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야말로 시장 실패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점, 요거만 좀 기억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를 좀 봅시다. 자, 교과서 144쪽을 보면은, 자, 일단은 이걸 정리해 볼까? 자, 시간 좀 오버되면은 다음 수업에는 좀 짧게 하는 걸로. 자, 사람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또한 효율성을 추구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거기 줄 그어보세요. 효율성을 추구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식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크게 훼손이 되는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어떤 구성의 오류, 전략의 역설, 또 나중에 또 이런 역설도 있지. 또 농사를 짓는데 통년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고, 경제학에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보너스로. 이거는 또 반드시 해주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 첫 번째, 불안정 경쟁을 보자. 자, 불안정 경쟁, 반대말로 완전 경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거기 줄 그어보세요. 현실에서는 하나, 독점이라고 했지, 혹은 소수, 과점이라고 했습니다. 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이나 과점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자는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윤을 높이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됐죠? 자, 다음에 공공재의 부족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공재의 부족 문제를 설명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우리 세계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 재화, 서비스 등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들을 지금 어떤 두 가지 개념을 근거로 나누어 볼 것인데, 그 두 가지 개념을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자, 경합성이라는 것, 경합한다, 경쟁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즉, 한 사람의 소비로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되는 거. 이게 말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것을 사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면 다른 사람은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거. 나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 다른 사람의 소비에 제한을 가하는 거, 그것을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합성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할까? 즉,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반대말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비경합성, 뭐가 아니고 비경합성. 됐죠? 다음에 배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excludability. 자, 배제성이라는 말은 제외한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입장, 자격이라는 것이 제외되는 겁니다. 즉, 대가를 지불해야만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유료라는 겁니다. 그치? 즉, 돈을 내야만 한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돈을 내지 않아도 내가 소비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 그 반대의 상황이 있겠죠? 그거를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반대말로 비배제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경합성이라는 것과 배제성, 그리고 비경합성이라는 거랑 비배제성에 대한 개념은 학습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은 위 상단에 괄호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를 같이 한번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공부한다든가 할 때 상당히 어려워들 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 경합성이라는 게 있고, 그치?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제한을 가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경합성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배제성을 하는 겁니까? 돈을 내야지만 된다. 돈을 내야지만 소비할 수 있다. 그럼 밑에는 비배제성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가르치는 수많은 경제 선생님들 거의 10명 중에 9명, 10명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어떤 도로를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선생님도 도로. 자, 어떤 도로라는 상품, 어떤 저러한 구조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일단은 우리 도로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처음에 배제성이 있다는 말은 우리 유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배제성이 있는 유료, 배제성이 있는 유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비배제성이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돈을 내지 않아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구매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무료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자, 이러한 것들은 절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다음에 경합성이 있다는 말은 내가 이것을 소비하면은 남들은 이것을 소비 못한다는 점이지, 나의 어떤 소비 활동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요거의 대표적인 예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혀있는 유료 도로. 경합성이니까 밑에 여기도 막혀있는 유료 도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비경합성은 뭐겠어? 막히지 않은 거지. 이렇게 적어보자. 뻥 뚫린 유료 도로라고 해보자. 뻥 뚫려 있는 길이라면은 내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든 옆에 있는 사람들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이용을 하고 있어서 뻥 뚫린 무료 도로. 아유 벌써 이렇게. 좋아, 예비 좀 올리기까지 해야 되겠다. 자, 우리 사회,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재화들은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배제성, 비례성, 경합성, 비경합성을 분석의 틀로 삼아서 이 도로를 예를 들어서 막힌 유료도로, 뻥 뚫린 유료도로, 막혀있는 무료도로, 뻥 뚫린 무료도로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요것을 각자 뭐라고 하냐면은 막혀있는 유료 도로를 이거 적을 데가 없네. 이렇게 적어요. 사적 재화. 우리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얘기할 때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할 때의 일반적인 사적인 재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다음에 막혀있는 무료 도로를 공유재라고 하는 겁니다. 됐지? 이 얘기 때문에 이 비대제성 문제, 즉 이거 무료잖아. 그치?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무인 승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프리라이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비대제성을 가진 재화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무인 승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무료니까, 즉 돈을 내지 않아도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 승차의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다음에 뻥 뚫려 있는 무료 도로로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겠는데? 공공재라고 하는 겁니다. 됐지? 자, 마지막으로 비경합적이면서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자연 독점이라고 합니다. 됐지? 자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연스럽게 됐다는 말이지. 반대말은 뭘까? 반대말은 인위적이라는 말이야. 즉 인위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독점이 아니고 이거 어려운 말인데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은 오히려 어떤 효율성이 극대화돼가지고 평균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오히려 그럼으로써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넘사벽이 되어버리는 그 시장을 자연 독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 공공재라는 거 경합성이 없고 비배제성이기 때문에 공공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떤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부분만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해야 되겠네. 시간이 몇 분인지 모르겠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요 네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재화에 속하는지를 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 어디에 속할까요? 자,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내가 만약에 이거를 낚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못 낚겠지? 경합성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도 되지? 비배제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제라고 볼 수 있겠네. 이것은 바로 공유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국방 서비스라는 건 뭘까? 국방 서비스라는 거는 내가 국방 서비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 못 받나?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비경합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리고 국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내야 되는 건가? 물론 우리 국민은 세금을 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국방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배제성이라고 해가지고 국방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자, 옷이나 과자는 내가 있던 옷이나 과자를 구매를 하면 다른 사람은 못하겠지? 다른 사람이 옷이나 과자를 구매하거나 소비하는데 영향을 받겠지? 경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과자를 구매하거나 소비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돼, 안 내도 돼? 돈을 내야 되겠지? 그래서 배제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재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료 케이블 TV라는 거. 유료 케이블 TV라는 거, 내가 유료로 케이블 TV 딱 봤으면은 내가 이거를 시청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시청 영향을 받나? 안 받지. 비배제성이면서 유료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경합성이면서 유료라고 했으니까 배제성이라고 볼 수 있는 자연 독점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빨리 교과서 하나 보자. 자, 공공재 부족이라고 가보자. 자, 공공재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거기 줄 그어보세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공공재 소비할 수 있고, 그렇지? 비배제성. 또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 비경합성. 공공재라는 거는 비경합성이면서 비배제성 조건을 충족하고 있구나. 됐지? 그래서 이처럼 공공재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므로 거기 동그라미 쳐볼게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됐지? 자, 선생님이 좀 시간 오버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다음 시간에 외부 효과랑 기타 등등 시장 실패의 원인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교과서에 있는 일별거리라든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은데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시간을 좀 줄이든가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대단히 공부 많이 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경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살짝 거시기 한데 그래도 좀 집중해서 우리 인터넷 그 수업이 좋은 점이 뭐야? 한번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한 반복할 수도 있잖아. 몇 차례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몇 차례 수강해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자, 화이팅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 끝.